자, 이 부분이 제 주도권이니까요. 제 네. 주도권이니까. 그 말 맞아요. 답변을 하시면 아니, 그러니까 좀 이따 저한테 또 여쭤보세요. 자,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아요. 제가 우리 도민들께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북도청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강화된 청사 방호를 유지시키면서 출입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라는 행안부의 지시사항을 이행한 사실, 준예산 편성 등 비상계엄에 따른 대응 방안이 논의된 사실, 도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비상근무 1호 발령하는 문자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실제로 청사 폐쇄 관련된 문제는 다른 지자체와 동일 수준의 당직자들의 조치로 평소보다 강화된 청사 보안이 이루어진 것일 뿐 실제 전면 통제 또는 폐쇄된 사실이 없다. 왜 이 페이지에 있는 것은 전혀 언급도 하지 않고 아예 안 읽어봤습니까? 이거 결정문 읽어봤습니까? 뭔가 읽어봤습니다. 읽어봤습니까? 그런데 왜 저한테 이 페이지에 주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앞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이거는 행안부의 지시사항을 이행한 것 맞아요. 당직 사령들이 행안부의 지시사항인 거를 불법 지시세잖아요. 아이 계엄이 불법이고 그 지시사항 자체가 불법인데 그걸 이행했고 수행한 것이 문제인 거죠. 중요한 거는 정리해 주시죠. 시간이 다 됐습니다. 행안부의 지시사항이 불법입니다. 청사법을 말을 정리해 주십시오. 김동연이나 김동연 지사나 김관영 후보, 이원택 후보 두 분 다 정리해 주세요. 그 사람들은 거부했는데. 아니 제 주도권이니까. 그러니까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청사 폐쇄가 없다면 내가 허위 사실을 말한 거 아니냐라고 본인이 말씀하셨다기 정리해 주십시오. 네, 더 이상 시간이 지체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사회자 직권으로 저기 이원택 후보 30초만 답변 시간 제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불기소 이유를 읽어보면서 국헌 논란 목적을 특검이 못 찾았다고 봅니다. 국헌 논란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법적인 책임을 묻는다면. 그러나 정치적 책임, 도덕적 책임으로 보면 행안부 지시는 불법적인 지시입니다. 그것을 거부했어야 맞는 거죠. 그걸 수능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그때보다 보안이 강화된 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이 보안이 강화된 지시사항을 그때 당시 언론들은 다 청사폐쇄라고 했고 그때 도청의 국장도 청사폐쇄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김관영 후보 두 번째 질문 양정무 후보에게 해주시지요. 네, 양정무 후보께 묻겠습니다. 양정무 후보께서 지난번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탄핵에 좀 반대를 하면서 윤 어게인 하는 그쪽 대열에 같이 좀 합류를 하면서 다시 윤 대통령 시절로 돌아가야지 않냐 이런 발언도 하시고 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의 보통의 정서는 결국은 또 특히 내란 우두머리가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1심 판결이 났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탄핵을 반대까지 하신 분이 전북 도민을 대표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 부분에 관한 후보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1980년도 군산수산전문대학교 시절에 계엄을 반대해서 제적을 당했습니다. 계엄으로 국가를 통치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 민주당의 여러 가지의 탄핵의 전국 그리고 대통령실의 어떤 그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대통령이 조금의 저는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려고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탄핵을 반대했던 이유는 연속해서 자당 대통령들이 탄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려고 계엄을 했다라고 했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계엄은 분명히 저는 잘못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탄핵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건지 그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저는 존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윤 어게인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절대 윤 어게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미 당론으로 자, 그러면은 대통령 계엄이 잘못됐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저도 그 당론을 충실히 따르는 후보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당시에 윤 대통령이
여러 가지 민주당으로부터 국회로부터 쉽지 않은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예. 본인의 권한 행사 차원에서 계엄을 발령했는데 그것은 지금 여전히 불법이다라고 이제 인정하시는 거죠? 지금은 인정합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탄핵까지 지금 됐어요. 예. 그럼 탄핵된 이 최종적인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존중하시는 건가요? 존중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윤 대통령 시절에 아니 문재인 대통령 때 세워진 재생에너지 정책이 윤석열 대통령 때 이렇게 안 지켜지고 재생에너지 정책이 후퇴하면 기업이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재생에너지 정책은 적어도 정부에서 산자부가 정부의 이름으로 발표한 것에 관해서는 적어도 정부가 바뀌더라도 일관되게 좀 적용이 돼서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가 바뀌더라도 손해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냐. 그럼요. 그거 맞는 거죠? 맞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이제 대통령 앞에서 직접 발언을 했어요. 이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 새만금에 투자한 재생에너지 관련한 기업, 두산 퓨어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당시에 각 발전소에서 이 에너지 저장 장치를 구입하기로 어느 정도 다 선구매가 약정이 돼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윤석열 정부로 바뀌고 나서 모든 것이 다 취소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공장을 지어놓고 제대로 가동을 못하는 상황이 돼서 저한테 찾아와서